자, 적당한 시기에 꼭 할 말이 있다. 구속만기를 코앞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주변에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부터 꼼꼼히 짚어볼 텐데 이 문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한애국당이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부터 이제 무기한으로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지지자들 카톡이 이제 돌아갔는데 저도 받아봤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대로 지지자들이 카톡을 돌렸는데 일단은 조원진 의원이 경찰과 대치해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본청에서 지붕 밑에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단식 투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를 맞고 있다. 어떤 사정인지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목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측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경찰이 갑자기 투쟁 안 된다라면서 경찰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렇게 빗속에서 앉아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이 대치 상황은 좀 이따가 뒤이어 풀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단식 투쟁이 이어졌는데요. 아무튼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더 앞으로 이런 대치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이 좀 더 발생이 좀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노영희 변호사께 질문 드리기 전에 노은지 기자,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식 투쟁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어제 오후에 국회 앞 잔디밭에 태극기들이 촘촘히 심어지기도 했었다면서요. 이게 또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태극기를 심으려고 하다가 이제 국회 안에서 약간의 어떤 몸싸움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제 이제 태극기를 심지 못하게 하니까 좀 항의를 하면서 태극기를 흩뿌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또 보시는 거는 태극기가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오후에 저렇게 이제 국회 본관 앞에 잔디밭에 빽빽하게 태극기를 꽂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왔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태극기가 꽂혀 있고 또 저게 뽑혀져 가지고 그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비를 맞기도 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밟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서 태극기를 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냐, 좀 모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수단체가 사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집회에 좀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좀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띄어서 이런 게 실제로 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국기를 손괴하거나 모독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국기법에 의하면은 그런 고의적인 훼손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 다루라, 국기를 잘 간수해라 이 정도의 얘기만 있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은 사실은 국기를 일부러 모독하거나 훼손하려는 그런 고의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처벌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저런 식으로 그 태극기가 사실은 바닥에 다 깔리고 어제도 보니까 계속 밟히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국회에서 저런 것을 허락받지 않고 꽂아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치우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회 안팎에서 계속 크고 작은 소동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오늘은 그 바로 단식 투쟁 현장에 또 한 명의 대표 친박계 의원이 찾아갔다는데 바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원진 의원이랑요, 김진태 의원은 좀 절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제 경선 후보로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곰돌이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삽질 댄스로 이제 좀 인기를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 저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를 받고 있으니 자리 안 왔어. 근데 어떻게 단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서. 해야지. 근데 나도 단식을 처음 해보는데 네. 일단 그래도 저 감옥 가 계신 대통령만 하겠어요.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많은 애국 국민들이 우리 태극기 집회 한번 나와서 이번에 뭐 태블릿 문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구속 연장 업무 반대 이런 걸 한번 오셔서 연설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고. 그러다 또 우리 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김진태 의원 지금 대화 내용 들으셨겠지만 자, 조원진 의원이 태극기 집회 나와서 좀 연설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떤 심정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심정이야 뭐 와서 연설도 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아직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론으로 뭐 연장 반대까지는 오케이가 되고 있지만 출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는 사실 없는 거죠. 본인이 자유한국당을 나올 생각이 있다면 모를까. 근데 조원진 의원처럼 그렇게 그냥 아예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몰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진태 의원은 아직 대법원에 그 재판도 남아있고 앞으로 운신의 폭이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실제로 대한애국당 당원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조원진 의원과 만난 김진태 의원인데 일단 현장에서는 김진태 의원 저희 당으로 오십시오 이러면서 반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에게 이제 조원진 의원도 조만간 손잡음을 기대할 수 있겠다. 손잡음을 기대한다는 건 우리 당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걸 좀 던지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는데 김진태 의원 뭐 그냥 웃고 고생하십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고 확답을 하지 않아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이유가 지켜봐야 없겠죠. 예, 예. 지켜봐야 뭐 될것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군데서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오는군요. 참. 야,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반대 당론 채택 논의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우택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에 대한 법리적 또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의원총회에서의 초의로서 결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노원진 기자, 어제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문제 갖고 지금 당론을 한번 정해보겠다 해서 의원총회를 연 것 같은데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저 방향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고 네. 있는 그런 근데 좀 분위기입니다. 어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좀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나가라, 당에서 나가라 이야기해놓고서 구속 연장엔 반대한다. 이거는 뭐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거 좀 잘 보셔야 할 텐데 저 얘기를 하면서 좀 일단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단서를 달았잖아요.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법리적 인권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 관련해서 대책 특위까지 만들 정도로 뭔가 정치 사찰, 정치 보복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특정하지는 않되 검찰의 방식을 좀 비판하는 이런 뭐 전략을 짜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이고 확실히 구속 연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위법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기보다는 검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좀 때리는 그렇게 하기 위한 뭐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좀 생각을 묻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 뭐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이거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이 결정도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의 그 당의 지지를 높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안은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킴으로 인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당연히 뭐 여당에 대해서 지방선거용으로 대통령을 지금 계속해서 붙잡아 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들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 반응이 조금
그 양분되어 있었었는데 지금은 출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출당은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것은 현 여당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해야 그 보수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계산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운운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여부, 여기에 쏠린 정치권의 관심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자, 어찌됐건 간에 담당 재판부는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소설 대망에 심취해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강병규 기자, 소설 대망 어떤 책입니까? 예, 소설 대망은 일단 일본에서 이제 홋카이도 신문이라는 곳에서 연재가 진행된 그러면서 알려지게 된 소설입니다. 자, 주인공은요,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요. 사실 주변 인물로 오다 노부나가도 나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나오고 이제 좀 약간 역사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역경을 헤쳐나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일본 소설입니다. 자, 노예희 변호사, 소설 대망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소설 대망을 꺼내든 이유, 속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과론적으로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렇죠. 계속 2인자 자리만 성공했죠. 전전하다가 뭐 인내심으로 버텨서 1인자까지 올라간 전국시대의 그렇죠.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현재 나에게 닥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다만 그러한 시련을 그냥 시련으로 끝내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시련을 나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억울함이나 나의 그런 명예 같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지금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 대망 속에 영웅들의 뭐 대처법도 있는데 여기에 좀 이제 살펴보면 그 속뜻이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새 인물에 대한 어떤 대처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그 오다 노부나가가 새가 울지 않았을 때는 죽여라.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울지 않을 경우 울게 하라.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어떤 투영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닮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울지 않을 때는 기다리라,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소설성 얘기처럼 본인이 일단은 뭔가 지금 참아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내비치는 게 아니냐, 그런 속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특히 또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읽었던 책인데 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이제 좀 본인에게는 좀 심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본인이 겪고 있는 이런 고초 같은 것들을 결국 이겨내고 뭔가 좀 다시 좀 일어서겠다, 이런 뜻을 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 소설은 사실은 그 세 가지 패턴의 정치인들의 전략이나 그렇죠. 생존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를 들면 새가 울지 않을 때 죽여라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투영하고 있었을 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울게 하라라든가 뭐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후에 변화된 그 역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현실이 지금 바뀜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꾀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도 아마도 조금 약간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참고 인내하겠다라는 뜻을 투영한 독서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또 주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꼭 할 말이 있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이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박 전 대통령 혹시 아직도 재기의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 책 내용, 그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1차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책을 읽는지가 언론에 공개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뜻이다, 이런 해석을 할 거라는 거를 사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일 당시에도 읽는 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좀 정책을 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제목, 이런 것들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1차적인 해석을 준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뭔가 조만간에 뭐 뜻을 뭐 밝힐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뭐 1심 선고도 뭐 조만간 한 달, 한두 달 안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뭔가 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본인이 뭐 아직도 뭔가 제기라기보다는 어쨌든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또 놓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일각에서의 관측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재판 진행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적당한 시기라면은 어느 때가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선고와 지금 해서 아마도 지금 노은재 기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런 식의 그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게 아마 알려졌을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책을 넣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어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변수로 삼아서 그 선고할 때쯤에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식의 고치를 갖고 있으나 나를 지지하신 여러분들 앞으로 실망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전달을 해 놓아야 본인을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다시 본인이 뭔가 좀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병규 기자 지금 유영하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메신저 역할도 도맡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이제 그렇다는 사실 분석들이 나오고요. 뭐 어제 뭐 채널A 외부자들에서 전용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유영하 변호사도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최악의 캐스팅, 더 나아가서 미스캐스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일단 지난해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성의 사생활을 좀 보호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 장면 저희가 한번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으로 사생활 이 사건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복심이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어쨌든 좀 전략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계속 있어서 만약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를 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변호를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유영하 변호사의 변론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법리 다툼을 정확히 해주어서 옥석을 가려줘야 되고 정말로 다툴 건 다투고 그러지 않을 건 인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오로지 법리적인 것만 다투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영하 변호사의 변론 방식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물론 그것이 옳다고 무조건 아주 잘했다 100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80점 이상은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영하 변호사를 상대하고 있는 그 검찰 쪽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해박한 지식을 정말 유영하 변호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이제 그 변론하는 방식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리를 해서는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지금 더 무게를 두고 지금 박근혜 변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변호하는 중인데 만약에 저라면 법리는 법리대로 다투고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거로 다퉈서 두 개를 분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무게를 두는 식으로 가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어떤 변호사님은 사실은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변론을 맡으면서. 왜냐하면 다른 재판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여기에만 매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한테 뭔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실질적으로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